안녕하세요. 휘트니스 톤앤 매너의 차코치입니다. 오늘은 파푸짐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파푸짐이라는 PT 스튜디오를 5명이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 공동 대표 중에 한 명이고요. 체육학 학사를 나왔고요. 일단 물리치료학과도 나와서 물리치료 면허도 땄습니다. 대학원에서 또 석사도 마쳤고요. 이번에 또 다시 또 대학원을 갔죠. 그래서 상명대 그 피트니스 MBA 과정에서 지금 이제 피트니스에 관련된 전문 경영 과정을 또 배우고 있어요. 네, 우선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좀 적어왔어요.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피트니스 산업에서 강사가 가장 중요한데 강사의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는 나눠보고 추후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. 트레이너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는 이유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그 본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. 회원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되고, 그리고 회원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.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좀 알겠죠? 그래서 능력 부족으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좀 부족한 친구들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힘듦을 토로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, 그 세 번째는 트레이너들끼리 이제 관계 갈등인데, 뭐 동료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 상급자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아니면 회원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 갈등 때문에 이제 그만두죠. 근데 이제 이 3가지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예요. 트레이너들의 그 관계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죠. 근데 이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. 진짜 뭘 물어보냐면 트레이너가 아닌 사람들,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도 왜 이직을 하세요? 왜 일을 그만두세요?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관계 갈등이에요. 뭐 상급자랑 관계가 안 맞았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뭔가 안 맞았다.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죠.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되고 괜찮고 오랫동안 트레이너가 있는 곳은 뭐 비전도 있고 거기 급여도 괜찮고 일도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또 그 관계, 그런 것들이 좋은 곳은 되게 오랫동안 잘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어요. 기왕이면 즐겁게 일하고, 기왕이면 재밌게 일하고, 기왕이면 좀 서로 챙겨주는 그런 문화랑 분위기를 만들자.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역량 부족 때문에 또 그만둔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부족함 없는 트레이너가 돼보자. 부끄럽지 않은 트레이너가 돼보자 해서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, 그 뭐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,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스터디도 많이 해서 역량 개발도 충분히 했어요.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우리 뭐 선생님들끼리 워크숍을 간다거나 선생님들끼리 뭔가 챙겨주는 문화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, 장치들을 만들어서 아무튼 서로 존중받는 또 관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었더니 좀 즐겁게 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가장 큰 장점은 대표가 5명이라는 거예요. 그게 왜 장점이냐면 선생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표랑 이렇게 뭔가 관계 갈등이 생겼어요. 그러면 B, C, D, E라는 대표가 이 선생님을 되게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뭔가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요. 그러면 이 선생님은 A라는 대표와는 약간 관계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대표들이 그걸 치유해줌으로써 이 관계 갈등 요소를 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 운영을 했으면 정말 악랄해졌을 것 같아요. 제 자신이 엄청 악랄해졌을 것 같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대 다수라는 그 하나의 그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고, 물론 하나의 회사지만 결국에는 저쪽에서 다수가 반기를 들어버리면 혼자 힘은 되게 약하거든요. 그래서 그 혼자 했으면 되게 강해야 됐고 권위적이어야 됐고 그런 포지션으로 됐겠죠. 근데 대표가 5명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되게
장점이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꼭 트레이너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이제 이직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아 주신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,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문제, 세 번째가 바로 관계. 맞아요. 그 중에서 네. 이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셔서 파푸짐에서 생각하는 그 중점은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5명이서 동업을 했기 때문에 네. 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오신 걸 잘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동업을 하지 않아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이서 했으면 이게 힘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한 명이서 혼자서 운영하시는 그 오너분들은 지금 생각하신 것 중에서 많이 더 미흡한 부분이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솔루션을 주실 수 있는 게 또 있나요? 아주 뭐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오른팔, 왼팔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라, 그리고 자기의 그 팀을 만들라,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맞는 얘기거든요.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강사가 이직하는 이유도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오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파푸짐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. 네. 일단은 지금 당장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단 트레이닝 그 가격이 동일했어요. 뭐 1년 차나 10년 차나 동일했어요. 경력이 부족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격이 좀 낮은 친구들이 소외감이나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동일하게 가자, 동등하게 가고 다 똑같이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를 그 대중들한테 주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갔었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발목을 좀 잡더라고요. 1년 차, 2년 차, 3년 차, 4년 차, 5년 차 되면서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대우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높아가는데 그 선생님들이 벌 수 있는 전체 이 매출 파이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레벨을 좀 나누고 레벨에 나눠서 가격도 좀 다르게 받고 가격을 좀 다르게 받으면서 퍼센테이지로 가자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 2020년도에 시도를 했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미국 사례도 있어요. 라이프타임 피트니스라고 거기 같은 경우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어요. 그래서 레벨 1에서 레벨 2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몇 시간을 수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레벨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급여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2에서 3가 되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3에서 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4에서 5가 되려면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로서 이 직무는 뭐고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딱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게 있는데 만약에 1년 차든 20년 차든 가격이 똑같다, 동일하다. 그러면 그곳은 이제 비전이 없는 거죠. 그리고 그 시스템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. 왜 어렵냐면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어요. 자주 바뀌고 미국의 또 어떤 자료를 보면 10명 중에 일단 이직률이 1년 동안 이직률이 80에서 90%래요. 그러면 10명 뽑아놨는데 8, 9명은 그만두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한 명을 뽑아서 그 뽑는 과정부터 교육하는 과정,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비용이고 시간인데 그걸 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그 지출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회원들도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네, 뭐하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을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팬층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레벨 1, 2, 3, 4 이걸 나누는 거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 전 단계가 뭐냐면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면 안 돼요. 예. 그리고 이 사람들을 쭉 가져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파푸짐은 2가지로 본 거죠. 저희는 이제 전문성하고 커뮤니케이션 이 2개를 같이 가져가자.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회사가 돈을 좀 벌어야 돼요.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돈을 더 줄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돼요. 그래서
회원을 어떻게 하면 잘 티칭할까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잘 먹고 잘 살게 할까?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잘 먹고 잘 살게 할까까지 왔어요.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풍문으로 이렇게 좀 들리는 소문으로는 와이프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학생이었는데 네. 지금도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으세요. 맞아요. 네, 괜찮으세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네. 20살 때도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40이거든요. 근데 40살 때도 학생이에요. 그래서 네, 미안하죠. 네. 제가 봤을 때 이제 파프짐에서 이제 장점들을 좀 이렇게 뽑아보면은 피트니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. 첫 번째로는 이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꼭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것뿐만은 아니고 톤 앤 매너를 갖춘 그 강사들을 많이 배출을 하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죠. 네. 특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를 계속 꾸려가자.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파프짐은 곧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그렇죠.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 하이테크랑 하이터치라는 그 용어를 제일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유지상 대표님이시잖아요. 네, 그래서 하이테크랑 하이터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프짐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앞으로는 그 피트니스계에서의 스탠다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네. 때문에 그 인재상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이터치, 하이테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. 이거는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공한 100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재산, 부적으로 성공한 100개의 기업. 근데 그 중에 한 15개, 15% 정도는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성공을 했대요. 쉽게 얘기해서. 그렇죠. 하이테크. 네. 트레이너로 따지면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면 뭐 몸이 다 좋아져. 아니면 아팠던 데가 다 낫고 엄청 건강해져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성공했다는 게 한 15% 정도 되고 그리고 하이터치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. 예. 그랬더니 그 회사는 성공했더라라는 얘기가 하거든요. 트레이너를 꿈꾸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공부만 하는 친구들한테 꼭 이 하이터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. 이게 회원과의 공감대일 수도 있고 경청일 수도 있고 단정한 톤 앤 매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거든요. 이 부분도 꼭 같이 가져가야 된다. 이게 왜냐면 85%다. 그리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해부학, 생리학, 뭐 역학, 기능 해부학, 기능 운동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부하는 하이테크적인 부분들도 꼭 가져가야 된다. 근데 이게 15% 정도 된다.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1등급 트레이너는 돼야 되는데 1등급이 되려면 90%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. 85%와 15%를 골고루 가져갈 때 비로소 1등급 트레이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둘 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프짐이 생각하는 인재상.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일단은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.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요. 네,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 배려심도 깊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전문성 강화해서 끝까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오늘 저희 톤 앤 매너 첫 방송인데 또 처음에만 조금 긴장하시고 그다음부터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피트니스 톤 앤 매너 첫 번째 방송이었었고요. 파프짐 유지상 대표님하고 나눠보는 이야기였습니다. 네.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